안녕하세요. 위켄드 코드입니다. 오늘 코딩 테스트와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제 네이버가 지금 상반기 신입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뭐 향후에도 토스나 카카오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카라 쿠베당토, 네, 이런 것들 다 요거 세 개 포함을 해서 다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고 경력직이나 신입을 뽑기 시작할 건데요. 가장 심란한 사람들은 아마 지금 이제 막 졸업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한번 기업에 들어가지 못해서 코딩 테스트를 재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금 많이 속이 타고 애가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전에 취업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뭐 취업을 준비할 것도 없었어요. 사실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죠. 그전에는 좀 채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제가 과거에 어떻게 코딩 테스트를 공부했는지를 조금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거고요. 저는 너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요새 트렌드를 잘 몰라요. 제가 코딩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뭐 비전공자 출신이나 아니면 개발 실제로 컴퓨터 공학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제가 그만큼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조금 약간 잔소리라고 할까요? 이제 좀 잡소리라 좀 하면은 어, 꼰대로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제가 꼰대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공부한 것을 실전에서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반복문이나 뭐 프로젝트 그냥 조그맣게 학부생들끼리 모여서 조그맣게 프로젝트 한 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전 리얼로 어떻게 보면은 찐으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연봉 눈이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뭐 예전에는 3, 4천이었던 게 지금은 4, 5천, 뭐 5, 6천. 뭐 이렇게 뭐 배달의 민족 예전에 뭐 5천만 원씩 준다. 6천만 원 준다. 대기업은 뭐 6천, 7천 뭐 이렇게 더 많이 주는 데도 많았죠. 저 때도 사실 저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많이 지원했었고 삼성 말고 이제 다른 기업 대기업들 많이 붙었었는데 당시 저는 삼성을 쓰진 않았으니까 여러 군데를 합격을 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눈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더 심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대학교 다닐 때 정보 올림피아드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개발자라든지 해서 코딩 테스트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제 신입 공고 채용을 받는데 아 내가 지금 코딩 테스트 하는 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요. 아 다른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전에 시험에 떨어졌던 분들, 테스트나 면접에 떨어졌던 분들은 아 다음 테스트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아 너무 막막하다. 그럼 내가 언어를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언어는 어떤 걸로 공부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야 될 팁 정도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18년도에 여기 2018년도 여기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2018년도에 제가 네이버 계열을 합격을 했었고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다른 대기업들 좀 붙었었어요. 근데 여기 좀 잘 보이게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갈게요. 예, 이렇게 있고 다른 이제 대기업들 했었는데 여러 개 붙었습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붙었어요. 면접도 붙었었으니까. 근데 기록이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메일 다 삭제한 것 같아. 네, 그 지금 사실 그래서 이전의 기업들은 다 없는데 제가 웬만한 기업들은 다 붙었었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도 다 붙었었고 뭐 금융 쪽도 붙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직을 몇 번 했습니다. 이직을 두세 번 했고 뭐 개발 쪽 정확히 개발을 하는 일은 하는 건 아니었지만 왕년에 이전에는 강사도 했었고 프로그래밍 강사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계신 유튜브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도움을 되고자 영상을 선한 의도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보고 나서도 정말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지금 뒤로 가게 하셔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네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라떼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코딩 테스트가 지금만큼 이렇게 많이 유행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도 많이 봤습니다. 웬만한 이제 흔히 말하는 국내 빅테크들은 다 기본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봤었어요.
지금도 코딩 테스트를 다 기본적으로 보죠. 그리고 기초적인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당시에보다 지금 훨씬 더 어려워진 것 같긴 해요. 다양한 지금은 사실상 뭐 코딩 테스트를 위한 책도 많이 있죠. 코딩 테스트를 위한 강좌도 많죠. 저도 이제 개인 과외로서 코딩 테스트 과외를 시켜봤고 또 합격도 시켜봤고 하면서 요새는 좀 그런 전형들이나 기출 문제를 많이 공개도 하고 많이 특히 뭐 백준 이런 데 가면은 많이 있죠. 그래서 공부할 수 있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했을 때 기본은 하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것도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좀 반성하셔야 돼요. 코딩 테스트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각 잡고 코딩 테스트 이 유형인데 뭐 일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전산 관련되어 있는 뭐 업체가 아니더라도 뭐 금융이나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코딩 테스트를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머스라든지 뭐 여러 솔루션 있잖아요. 뭐 리트 코드인가? 그거는 외국 건가요? 이게 흔히 말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이렇게 화면 있고 여기다가 문제 있고 여기 코딩 있고 이제 테스트하면 여기 테스트 몇 개 통과됐는지 막 뜨고 이런 거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창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볼 텐데 대놓고 각 잡고 코딩 테스트 경우는 진짜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그러니까 사고력이나 어떤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뭐 곰돌이라는 A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카카오는 이제 이게 뭐 라이언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무지라든지 길을 찾고자 하는데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Z로 간다. 뭐 최단 거리를 구해라. 아니면 이제 뭐 갔을 때의 어떤 좌표를 구해라.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전산적인 사고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어떤 데이터를 분류하려고 하는데 뭐 A라는 문자열이 오면은 뭐 소문자 A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고 B가 오면은 B로 넣는데 뭐 C나 D 같은 경우에는 뭐 Z로 넣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너비기 우선이라든지 깊이 우선 탐색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이거 삼성전자 문제 3개 냈을 때 이때 한 문제 풀면 떨어졌을 거고 두 문제 풀어서 잘하면은 뭐 SDS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문제 맞췄을 때도 좀 잘 못했다 그러면 탈락이고 잘한 데는 합격이고 세 문제 다 풀면 무조건 이건 합격인 거고 뭐 이런 식 DFS, BFS만 알고 있어도 붙는다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이런 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을 거고. 뭐 트리 탐색, 뭐 이진 트리 탐색이라든지 여러 트리 탐색 같은 거 이제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뭐 예전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뭐 무슨 R트리 뭐 B트리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화식 뭐 n 구하려면 n 플러스 1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알긴 아는데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유형 1이고요. 유형 1이고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구현 테스트입니다. 이게 작년 토스 신입이 아마 이렇게 냈을 거예요. 뭐 여러분이 저는 요새는 자바스크립트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안드로이드 개발했었는데 요새는 사실 다 까먹었습니다. 프론트엔드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뭐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나 뭐 노드.js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제이슨 변환을 해봐라. 뭐 당연히 이거는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URL을 연쇄적으로 분석을 해봐라든지 추적을 하라든지 뭐 A라는 URL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뭐 어디에 들어가서 뭐 여기서 몇 번을 들어가면은 이건 뭐 어떻게 들어갔을 때는 뭐 인롤이라는 뭐 URL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URL을 계속 추적을 해서 문자열 장난치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개 제품 카테고리 분류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데이터가 왔을 때 어디에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넣는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무 관련 구현 테스트인데 이거랑 접근 방식이 약간 달라요. 뭐냐면 이게 연습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산적인 사고는요 여러분들이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늘어나진 않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야 감이 옵니다. 딱 A라는 문제를 봤을 때, 이거 A 아니면은 B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감이 바로 와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1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10문제에서 몇 문제를 맞춰야지 통과할 것 같아요? 뭐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엄청 어려우면 뭐 한 두세 개 맞춰도 되겠지만 보통 저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한 6개에서 7개는 맞아야지 다음 스텝 간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쉬운 거 5개, 6개는 기본적으로 풀어놔야 되고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기본 몇 개 찍어서라도
테스트 케이스를 몇 개 찍어서라도 어쨌든 통과를 시켜놔야지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거는 인터넷 검색하고 뭐 책 찾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떤 메소드 써야 되거나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거나 바로 유형적으로 와야 되고요. 이게 유형 2는요. 요거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프로그램을 많이 잡아야 돼요. 이게 양치기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 이걸 잘하는 사람이 요것도 잘하긴 하는데 또 기본적으로 평소에 개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 감이 바로 오거든요. 아, 이건 뭐 쉽지. 이렇게 딱 내가 자료 구조는 잘 모르는데 이런 거는 좀 해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공부할 때는 약간 다른데 두 번째 직무 관련 구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입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입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짜본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 양치기 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애초에 프로그래밍 구현을 많이 해본 사람들한테 많이 유리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뭐 지금 나는 지금 코드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문자열에 관련 메서드는 다 알고 가야 됩니다. 문자열 거꾸로 돌아가기 이거 회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펠렌드로미가 뭐 이런 거 할 때 진짜 많이 했었던 건데 요새는 당연히 그 기본 중에 기본이죠. 베이직 오브 베이직이에요. 이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늦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문자를 쪼갠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문자열이 이제 뭐 C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겠지만 C 계열로 언어를 한다고 하면은 문자를 이렇게 이제 배열로 있고 여기 뒤에 이게 널문자 있겠죠. 널문자 이제 뭐 널이야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널문자가 있으면 이 널문자 전까지 어떻게 회문을 돈다거나 아니면은 길이만큼 재가지고 뭐 거꾸로 이제 접근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머리 굴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탁 나와야 돼요. 푹 찌르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최대 앞이나 뒤보다 작거나 큰 것 등. 뭐 최소 최대는 뭐 숫자나 이런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자열 비교도 나와요. 이거 뭐 아스키 코드도 있겠지만 유니코드도 있을 거고요. 한글이든 영어든 간에 문자열 비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사전에서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데 뭐 A라는 단어가 있고 B라는 단어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어떤 특정 단어가 왔을 때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봐라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것 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문제보다 앞에 있는 거나 앞에 있는 게 A죠. 뒤에 있는 것보다 작거나 큰 걸 판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데이터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객체 형태가 오든 문자 형태가 오든 뭐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가 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게 있어야지 유연하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는요. 전체 외우기는 어렵겠지만 스택이라든지 이제 이거 뭐 더블 덱이라고 부르죠. 더블 엔디드 뭐 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스택이나 큐나 뭐 덱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 같이 넣는 순서와 빼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 자료 구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구현을 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직접 구현하라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해 버릇해야 어떻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게 좀 은근히 응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은 반복문과 예외는 다양한 예조를 일단 한번 익혀봐야 됩니다. 뭐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빨리 반복할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원 배열이 있으면 2차원 배열이 있으면 이거 먼저 돌고 뭐 아래 거 먼저 돌아야 되는지 이렇게 2차원 배열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는 게 빠를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면은 A는 이렇게 찾는 게 빠를까? 이렇게 찾는 게 빠를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벡터 형태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반복문을 두 번 돌아야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체를 두 번 돌릴지 돌린 것을 어떻게 가공할지 한번 폼을 돌 때마다 뭔가 체크를 값을 밸리데이션을 찾아봐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대로 온 값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하든지 각이 서야 되거든요. 문제가 엄청 길어요,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제가 실제로 이제 내가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처음에 이제 1차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절반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쫙 문제예요. 심지어 이거 스크롤도 있어요. 문제가 엄청 길거든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각이 거의 1분 안에 서야 됩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하면 풀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코딩을 잘 못해도 어떻게 풀면 되겠지? 내가 손으로 이제 종이를 두고 손으로 풀 때, 어떻게 할지 대충 각이 서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문제는 이거를 구현할 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가르쳐 본 학생들 중에서도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손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코딩을 못해서도 아니고요. 재능이 여러분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언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여러 번 그냥 코딩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어 자체에 익숙해지면은 내가 생각한 A라는 그런 형태의 문법을 그 언어로서 A라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있는 뭐 빌트인 함수를 다 써보는 것도 중요하고 빌트인 함수를 내가 직접 구현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언어 자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다양한 예제를 뭐 경험해봐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언어 자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정렬, 리스트 합치기, 이 리스트는 이제 뭐 어레이죠, 어레이, 리스트 합치기 분리, 그리고 이진트리, 뭐 이진트리라든지 뭐 무슨 트리는 이런 어떤 그런 빨리 뭔가를 데이터를 나눈다거나 데이터를 합친다거나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하는 거는 내가 한 번도 구현을 안 해봤어도 코딩 테스트를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만든 오픈 소스 코드라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일일이 구현할 시간이 없다. 나 지금 코딩 테스트 지금 일주일 남았어. 내일 코딩 테스트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 기터브 켜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만들어 놓은 거 보고라도 가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답안지를 보고라도 가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코드 어떻게 짜는지 잘 모르면 막상 문제를 딱 맞닥뜨리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얘져요. 이거 그러면 한 문제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한 문제를 날리면 그 해 신이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거 목숨 걸고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시 제가 프론트엔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뭐 자바든 C 언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언어로 다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자에 관련 자르는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 어디에 인덱스가 있는지 인덱스 특정 인덱스 뭐 리턴 받는지 인덱스를 리턴 받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찾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인덱스를 받든지 그러니까 내가 검색을 해요. 서치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이 문자열로 인덱스 번호를 받든지 아니면 인덱스 번호를 주면은 내가 설치한 문자를 주든지 어떻게든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르는 거죠. 뭐 파이썬으로 하든 뭐로 하든 이거는 다 공통이에요. 이런 거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를 직접 구현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빌트인 쓸 수 있으면 그냥 어차피 언어 자체에 이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형변환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뭐 문자를 뭐 숫자로 바꾼다. 숫자를 문자로 바꾼다. 뭐 아스키 코드를 뭘로 바꾼다. 뭐 인코드를 디코드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때 가서 생각하면 머리 뻗어버립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객체랑 제이슨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 눈 감고 하셔야 돼요. 눈 감고. JSON.parse, JSON.stringify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거는 여러분 함수로도 각각 구현해 봐야 되고요. 아니면 직접 이거를 이제 써가지고 한 줄 한 줄 해가지고 구현을 해보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 구현하고 A라는 변수에 담아보고 A라는 변수에서 또 B로 바꿔보고 요거를 계속 여러분 콘솔 로그 찍어가면서 다른 거는 프린트 F 해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URL 같은 경우도 이제 URL화 시켜야겠죠. 그냥 문자 URL 때려넣으면 안 되잖아요. URL로 인코드 하는 거, 디코드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겁니다. 요거 프론트엔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백엔드라든지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iOS라든지 그 카테고리에 맞는 분야의 학문이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언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프로그래밍 강의를 안 들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코딩 테스트를 공부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직무 관련 언어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안드로이드 하려고 한다. 자바 코틀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죠.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스위프트를 하는데 조금 오래된 회사는 또 이제 오브젝티브 C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iOS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노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스프링 쓰는 경우 있으니까 그러면 뭐 자바라든지 코틀린 있겠는데 보통 자바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런
그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언어가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유형 2번 같은 경우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직무 관련 언어가 있으면은 그것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 코딩 테스트를 위한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 요거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파이썬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유연하기도 하고요. 이게 되게 강력한데 문자열 역순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완전 이거 개사기입니다, 진짜. 이게 왜냐면 문자열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트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은 이 마이너스 인덱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인덱스가 이제 딱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C 계열 이거는 다 구현을 해야 돼요. 물론 구현하는 게 막 죽을 만큼 어렵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 기능들이 좀 유연하게 있으면 좋죠. 다만 이제 타입이 유연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실제 이거 경험담 중에 하나인데 파이썬으로 다 짰어요. 똑같이 이거 짰는데 테스트 케이스를 막 통과하다가 테스트 케이스 보통 이제 10개나 이렇게 10개나 뭐 이렇게 15개나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쭉 있어요. 이게 값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알고리즘 짜면은 테스트 케이스를 넣어보면서 내부적으로 이걸 다 검사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값을 많은 데이터를 넣어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통과하는데 여기에서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마지막 이 부분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이 속도 문제거든요. 속도라든지 아니면 메모리가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예, 보통은 이제 속도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아니면은 너무 방법문을 많이 돌아가지고 뭐 타임아웃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진짜 잘못 짠 거겠죠. 속도 문제로 이제 아웃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여러분 C++ 짱입니다. 네. 제가 똑같은 알고리즘을 C++로 짰을 때 통과 안 하는 케이스를 진짜 거의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속도로 따지면은 C++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C++가 괜히 그냥 코딩 테스트 하실 때 내가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자바라든지 뭐 코틀린이라든지 스위프트 공부했는데 내가 그걸로 코딩 테스트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C++로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빠르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겠지만은 코딩 테스트에서는 요거 테스트 케이스를 다 통과해야 되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빠른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했는데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싸리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잘 될 거예요. 제가 뭐 코딩 테스트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유튜버는 아니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면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도 뭐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 학점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정보 올림피아드의 지읒자도 모릅니다. 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저도 성인 돼서 코딩을 접한 케이스라서 재능이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블라인드 테스트로 하다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방 곳곳에 숨어 있는 괴물들이 결국은 블라인드 테스트 다 뚫고 올라오더라. 맞습니다. 그렇게 코딩 테스트 수능은 잘 못 봐서도 코딩 테스트 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미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노력을 하면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응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를 하면은 네카라 쿠베당토 다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어떤 유형을 나올지를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책도 좀 공부를 많이 하시되 앞에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들은 그냥 알고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코딩 테스트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서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다른 영상들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그거는 다음에 제가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취업 시장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